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어노 콘솔창 게임 만들기 세 번째 시간으로요. 예, 간단한 적기, 그러니까 별 출력할 거예요. 별을 출력을 해서 화면에 나타내는 루틴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지난 시간에 만든 건 여기에 콘솔창 작게 만들고 그 다음에 비행기 출력을 했죠. 그리고 좌우로 움직이고 총알 발사했죠. 이번 시간에는 요 자리에 별을 출력할 거예요. 이 별을 출력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나타나는 위치 값들을. 그래서 여긴 0,0이죠. 0,0.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칸씩, 이 자리를 두 칸씩 띄울게요. 그래서 얘는 2,0, 그 다음에 여기 4,0 이런 식으로 만들게요. 그 다음에 요 끝자리가 얼마가 될까요? 여기는 28,0이 되겠죠. 그래야지 여기 끝에가 이제 두 개가 돼서 3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 예정인데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이제 프로그래머가 직접 상수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위치값을 집어넣게 되면 항상 같은 자리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랜덤 함수를 이용을 해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게 컴퓨터가 알아서 나타날 수 있게끔 그런 루틴까지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랜덤 함수예요. 랜덤 함수. 그 랜덤 함수가 필요한데 먼저 srender하고 그 다음에 랜드라는 함수가 있어요. srender는 뭐냐면 시드랜드예요. 그러니까 시드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이제 씨앗이에요. 하나를 숫자를 넣어주면 이 숫자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다른 숫자를 만들어요. 또 역시 이 숫자를 다시 넣어서 계산에 의해서 다시 어떤 숫자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랜드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랜덤의 숫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랜드라는 게 들어가는데 처음에 이 첫 번째 값을 넣어주는 게 s랜드예요. 요건 한 번만 실행해 줘야겠죠. 여기 값을 넣어주면 이 값을 기준으로 시드가 돼서 이 값이 다른 어떠한 계산식에 의해서 값들을 만들어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srender를 이렇게 같이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거를 그럴 필요 없이 srender는 실행될 때 한 번만 해주고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하는 루틴에는 랜드라는 함수만 실행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값은 실질적으로 값을 보면은 총 이 안에 30이죠. 내용이 30이지만 실질적으로 쓰는 값들은 어떻게 돼요? 0, 그 다음에 2, 4, 6, 8 이런 식으로 쓰게 돼요. 그러면 요 단위 간격이 2씩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랜덤을 뽑을 때 숫자를 이렇게 2씩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숫자를 하나를 뽑게 되면 그 숫자 어느 숫자 굉장히 큰 값이 나와요. 이거 인티저 값이라서 굉장히 큰 값들이 나와요. 그 값을 우리가 15로 나누게 되면 어떠한 값이든 15로 나눈 나머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0부터 14까지의 값이 나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은 0, 1, 2 뭐 이런 식으로 되죠. 거기에 2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0, 2, 4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이러한 수식을 만들어 본 거예요. 이런 것도 간단하게 만들 수 이제 있겠죠. 나중에 가면 이런 게 좀 쉽게 나와요. 그러면 한번 프로그램을 짜볼게요. 또 하나 필요한 거 여기 빼먹을 뻔했네요. include. srender하고 랜드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헤더에 있어요. 그 다음에 타임 여기 타임이죠. 타임 함수는 타임.헤더에 있어요. 그래서 include로 타임.헤더는 미리 넣어놨어요. 그럼 한번 더 짜볼게요. 먼저 지금 좀 나눠볼게요. 이게 지금 플레이어죠. 이게 플레이어고 그 다음에 뷰렛 나눠야 돼요. 이게 원래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이렇게 C로 짜면 이렇게 복잡해지는데 뭐 C를 이제 구조체를 쓰거나 아니면 C++에서는 클래스를 쓰기 때문에 좀 분류가 되는데 여긴 처음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좀 이해를 하세요. 인티저 에너미죠. 에너미의 x는 0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에너미의 y는 0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뷰레처럼 나타날 시기가 있죠. 무조건 계속 보여지는 게 아니죠. 별도 자기가 나타나는 시기가 조정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에너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한번 이런 값들을 넣어 줄게요. 그러면 이제 기초는 다 됐어요. 또 하나 있죠. 기초할 거 srender는 하나 넣어줄게요. 타임에
너를 넣어주고,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초를 해서 시드는 넣었어요. 그럼 이제 랜덤 함수를 뽑으면 되는데, 우리 먼저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언제 나타날까요? 언제 나타나는 시기, 적이 나타나는 시기는 하나만 나타나니까 얘가 거짓일 때만 나타날게요. 그러면 여기다 넣을까요? 위에서 보이니까 if not enemy가, 이게 지금 처음에 시작을 하면 거짓이죠. 거짓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참 없으니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not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없으니까 없을 때 만들어 주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y는 0이 맞죠. 그 다음에 바꿔줄 값은 에너미의 x죠. x 값만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이 x는 뭘로 줄까요? 랜드라는 함수를 써야겠죠. 랜드 함수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뭘로 나눠줘요? 15로 나눈 나머지 값을 한 다음에 다시 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헷갈리면은 이제 가로를 치는 거예요. 이게 연산 순서에 따라서 헷갈릴 수도 있죠. 그러면 습관적으로 가로를 치는 습관을 두면은 그런 문제점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로 나눈 나머지의 값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줬어요. 그러면 x가 나왔겠죠. 그죠? 그 다음에 혹시 밑으로 내려가서 뭐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지만, 얘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y가 계속 변해요. y가 변하는데 초기 값을 처리 안 해주면 여기 변한 곳에 나타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y는 0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넘어갈게요. 여기는 여기 이상한데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여기는 일단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적을 이제 만들었어요. 만들고 출력을 해줘야겠죠. 이 퓰렛하고 내용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퓰렛이 똑같죠. 그러면은 enemy가 값이 true일 때 들어오면 찍어주면 되겠죠. 화면에다 찍어줄 거예요. go to xy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럼 얘는 2x하고 그냥 2y죠. 변수로 계속 받으니까. 그 다음에 printf로 화면에 찍을 거예요. 이거는 잘못 눌렀네. 한글 누르고요. 미음하고 한자 눌러볼게요. 거기에서 별이 있어요. 별을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에 만들었으니까 내려와야겠죠. 그래서 이 y는 어떻게 해요? 플러스 내려오는 건 플러스죠. 그리고 다 내려오면 이제 여기 좀 똑같죠. 뷰렛처럼 올라가면 없어지듯이 어떻게 돼요? if 이 y가 언제 사라질까요? 플레이어 y보다 크면은 사라지면 되겠죠? 그러면 플레이어 y보다 크면 어떻게 줘요? enemy를 거짓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죠? 예, 됐어요. 그러면 실행이 되나 한번 볼게요. 좀 이상하게 작동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한번 실행되나 볼게요. 좌우로 움직여요. 그 다음에 별이 근데 별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요? 이럴 때 이제 문제점이 나오는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이 상황에서 소스를 자신이 생각한 거하고 똑같이 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과가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디버깅을 하는데, 원래 디버깅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직 디버깅을 잘 모른다고 가정하고 소스를 읽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먼저 소스를 안 읽는 거를 해야 돼요. 맨 처음에 while문으로 들어왔죠. 뭐 세팅은 다 돼 있어요. 세팅은 다 되어 있는데 이 x로 해서 값을 넣었어요. 이 y 넣고 처음에 적이 안 나타나 있으니까 이건 무조건 들어오겠죠. 거짓이니까 이 거짓이 반대가 되니까 참이 돼서 들어오겠죠. 그리고 내려갔어요. 여기까지는 읽어졌죠. 그 다음에 요 키는 뭐 전에 한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 뷰렛까지 했어요. 근데 if enemy가 지금 현재 값이 뭐죠? 거짓이죠. 거짓이니까 이 안에 들어오지 않죠.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출력이 되지 않는 거죠. 이 루틴을 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넣어줘야겠구나. 그럼 어디에서 넣어줘야 되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곳에서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다가
true를 넣어주면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되죠? 어, 이것도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이유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별이 나타나는 건 문제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저기 출현을 해서 내려오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고투, EX, UN 이건 찍었어요. 별은 찍혔어요 지금. 그 다음에 EY는 플러스 플러스 됐어요.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EY가 X 플레이어 X가 아니죠. 이게 틀렸죠. 플레이어 X가 아니라 뭐예요? Y죠 Y. 그래서 Y로 바꿔야 한다는 걸 딱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없애주면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어때요? 별이 정상적으로 요 뒤로 넘어가는 순간 사라지죠? 정상적으로 잘 만들어졌어요. 이번 시간에 했던 거는 뭐냐면 이 별을 출력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라인들이 많아지면서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겨요. 프로그래머들이 처음에 이 부분을 못 넘어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기는 제일 좋은 문제는 출력창에 에러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오류로 나오면 오류를 수정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논리적인 오류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출력에 나타나지 않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스에 해답이 있어요. 소스를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내가 프로그램을 짜는 거는 내 머릿속으로 생각한 걸 짜지만 실제로 내가 생각한 것과 이 프로그램이 다르게 짜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스를 위에서부터 다시 읽어봐야 돼요. 읽어서 지금 아까 여기 오류가 여기 있었죠? true를 넣지 않으니까 밑에서 작동을 안 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오류가 있었어요? 여기서 밑으로 내려왔을 때 지금 빨리 없어지는 문제였잖아요. 그 빨리 없어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y로 내려가서 x의 값을 기준으로 하니까 값이 그렇게 빨리 사라지는 게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플레이어의 y로 바꿔줘야겠구나.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구나. 하나하나 단계별로 위치에 가서 읽어서 이거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짰으니까 이건 맞아. 이렇게 생각하고 코딩을 하면은 디버깅이 안 돼요. 자신이 맞았다고 먼저 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틀린 부분은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이게 내가 생각한 거를 잘못 입력을 했구나라는 거를 그때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반복돼야지만 실력이 늘어요. 이 과정을 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짜면 계속 나는 못 찾겠어. 논리적인 에러를 못 찾겠어. 오류를 못 찾겠어 하는 두려움만 생겨요. 그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가만히 눈으로 코드를 읽는 거예요. 읽어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면 디버깅 능력이 생겨요. 예. 다음 시간에는 별을 한번 위에서 많이 떨어뜨려 볼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